이게 이제 에너지 부분이라면 네네. 두 번째 제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누굴 잘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네. 저는 그냥 제가 부족하지만 제 나름으로는 괜찮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누굴 부러워하지 않는데 제가 유일하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사실 살면서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최고인 분들 중에도 통찰력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통찰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고명원 작가님의 20, 30대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얼굴이 달라졌어요. 예. 눈, 코, 입이 달라진 게 네, 아니라 네, 네. 얼굴에 뭐가 생겼는데 그게 네. 어떤 삶의 어떤 거예요. 네.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네. 뭐 깊이라고 네, 할 수도 네, 있고 네, 책에서 그러셨잖아요. AI는 넓어질 수는 있지만 깊어질 수 네, 없다. 네, 그런 네. 얘기 쓰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깊이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게 통찰력 같거든요. 네. 그 통찰력을 저는 이제 그 최진석 교수님 책에서 네. 인문학을 인간이 그려온 우리가 문자 보내다 글월문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인문학에서는 그 옥편의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여기가 문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문이. 문자에 문양. 문양. 그러니까 인문학은 문학 역사 철학을 통해서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왜 공부해?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고 싶어서. 그게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어도 이걸 알아야 되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이걸 알아야 되고 뭐든지 간 이 세상이 흘러나갈 방향이 이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워렌 버핏도 나는 인문학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한다. 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이 뭐를 읽고 있었을까? 몇 년 전에 러시아 전쟁 나고 막 이랬을 때 워렌 버핏은 요즘 뭘 읽고 하루의 대부분을 책 읽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고민해봤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가장 관심 가지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 관련된 고전 제가 추천 고전 쳐봤어요. 한 3권 안에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산 거예요.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일단 분명히 이거 읽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다음 관심사가 전염병이죠. 코로나. 그렇죠. 그럼요. 인류가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사회를 뭔가 주가를 막 뒤흔드는 게 전쟁과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에 관련된 책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 네. 제가 2개를 읽으면서 대신에 이걸 읽을 때 읽으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나갈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보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 후배들 MBC 코미디, SBS 코미디, KBS 코미디 프로 다 없어졌잖아요. 그때쯤이 막 비트코인 이런 게 확 우리나라에 난리쳐서 기사에 막 젊은 친구들이 영끌하고 비투 해가지고 막 망했다 뭐 제 후배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코인 쪽 가상화폐 쪽은 아예 그냥 뭐 도박 아니면 뭐 쳐다보면 큰일 나는 것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근데 제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와 패스트를 읽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보다 보니까 그 다음 책을 고르고 그 다음 책을 고르고 그 다음 책을 고르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가상화폐를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샀다는 게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한쪽 분야에 있는 어떤 그들만의 세상 뭐 이런 게 투자 투기가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알지 못하면 힘들어지겠구나. 특히 내가 메밀국수를 팔더라도 이거를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 가상화폐 특히 이더리움 기반 하에 뭔가를 주고받는 사고 파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거는 뭐 너무 힘들어지겠구나가 이게 그냥 거기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트렌드에 관련된 책 많이 사시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런 책 한 권으로는 어떤 동향은 알 수 있는데 내가 나한테 맞는 미래가 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내가 인문고전 문학 역사 철학을 읽어서 내가 내다볼 수 있는 내 세상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이금희 님이 지금 여기 우리 촬영하는 이 부암동에
식당 오픈하는 것보다 백종원 아저씨가 오픈하면 100만 배 낫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백종원 아저씨는 요식업 쪽에 통찰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전 분야에 통찰력이 생겨야 사실은 우리가 나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분야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트렌드 관련된 책 살려는 친구들한테 아니 사도 괜찮은데 너 내가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너 너무 그 얄팍한 마음이다. 네가 이 책을 쓰신 분들은 문학, 역사, 철학 다 읽고 그거를 조합하고 해서 쓴 건데 너는 요거 한 권으로 네가 알아내겠다? 알 수도 없다. 어느 정도의 동향은 알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거 한 권으로 내다보겠다라고 절대 마음을 그렇게 먹어라. 이걸 읽고 읽다 보면 아마 다른 게 읽고 싶어질 거다. 그래서 네 스스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든 패스트든 아니면 다른 전쟁사든 다른 전염병에 관련된 책들 아니면 또 그 외에 이 지금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물질의 세계 뭐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쪽을 알고 제가 물질의 세계 읽다가 붕소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거 들어봤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근데 붕소가 우리 삶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책 읽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호기심이에요. 어. 그리고 이건 너무 재밌어. 남들한테 너무 얘기해주고 싶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붕소가 없었으면 코로나가 정복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험관 있죠. 그거랑 또 그 코로나의 그 우리 약 그거를 안전하게 배달하고 그거를 안 깨, 그리고 시험하다 보면 이게 뭐 이 그 독한 뭔가를 넣고 하다 보면 이게 잘 깨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붕소로 유리와 섞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강력한 튼튼한 유리관과 유리병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붕소가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붕소가 없었으면 코로나가 어디로 그 씨앗 자체를 어디로 옮길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비트겐슈타인의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네, 뭔지 너무 알아요. 재밌어요.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는 독서가 수단이었어요, 사실. 돈도 벌고 싶다. 책을 읽고 뭔가 깨달아서 아이디어도 떠올리고 마케팅 법도 알게 되고 홍보도 알게 되고 나 스스로도 뭐 책도 쓰고 유명 강사가 되고 수단이었는데 제가 진짜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저도. 제 스스로 남산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제가 어떤 순간에 앉아갖고 제가 어떤 한 문장을 붙잡고 막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난 지금 이게 돈을 억만금을 쓰고 뭐 어디 여행 가고 막 즐기고 이런 거보다 나는 이 순간에 지금 이 깨달은 이 순간이 나는 제일 행복하다. 이게 바로 독서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하라.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뭘 벌고 싶고, 물론 그 마음이 이쪽에 없진 않죠. 근데 독서 자체가 그냥, 야, 붕소가 없었으면 내가 붕소에 대해서 52살에 리튬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게, 그래, 리튬은 배터리 때문에 좀 들어는 봤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야, 히토류가 왜 히토류 중국이 그렇게 히토류 가지고 미국한테 협박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죠. 재미있으면서 세상이 읽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소유냐 존재냐 이거를 막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지금은 소유를 1, 존재를 99로 사시겠다는 거. 네네네. 많이 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번 것도 있는데요. 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돈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으로 제가 돈이 많아서 돈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철학적으로 돈을 좀 내려놓게 되는 그 관념이 탁 생기면서 그때부터 돈이 잘 벌어지기 시작했어. 왜냐면 돈을 쫓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돈을요, 제가 스토아 학파의 철학 책들을 뭐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몽테뉴 이런 책들을 읽다가 돈은 그러니까 저는 교통사고 한번 나봐서 저는 이제 제가
저는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네네네, 사라지겠다. 네, 제가 네, 써놨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삶에 대한 나는 그냥 존재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살아가겠다. 이런 내 마음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은 어떤 느낌이냐면 고명한이라는 배를 나는 얼마든지 노를 저어서 난 살아나갈 그리고 이게 나는 재밌고 행복한 마음이 있는데 순풍이 불어서 내 배를 밀어주면 고마워요. 그리고 순풍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순풍이 오면 좋아요. 근데 순풍이 안 분다 해서 내가 이걸 가던 길을 안 가지 않을 거예요. 순풍이 안 분다 해서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순풍이 안 분다 해서 고통스럽거나 좌절하거나 누구를 막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풍이 저는 돈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좀 내가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나는 지금 부자가 됐다. 왜냐하면 부자는 사실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 네. 돈이 100조가 있어도 더 바라면 부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거 쓸 때 서울에 있으면 카드값이 1,000만 원 넘게 나와요. 근데 욕지도에 있으면 저는 이제 제가 요리를 그렇더라고. 나물 뜯어서 해 드시고 막 그랬더라고요. 욕지도에서 저는 네. 한 끼도 안 사 먹어요. 야. 그러니까 새벽 1시에서 6시까지 책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잡니다. 그리고 밥 해 먹고 낮에는 책 읽어요. 그럼 오후 4시쯤 되면 왜냐면 바다는 한낮에 나가봐야 고기가 잘 안 잡혀요. 해질녘에. 그 딱 나가서 내가 오늘 먹을 생선을 잡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오분작도 있고 고동도 있고 거북손도 있고 막 엄청 많습니다. 미역 이런 거 아니면 나물들도 많고 다 뜯어오면 저는 이제 돈은 어디 쓰냐면 카드값 그 명세서 봤더니 예를 들면 조미료 산 거, 그리고 이제 맥주 한 개씩 산 거. 그러니까 한 달에 27만 원을 썼더라고요. 한 달에? 한 달에. 왜냐면 조미료 사고 이런 거니까 매일 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요, 그걸 딱 보면서 저는 그 욕지도의 한 달이 서울에 있는 한 달보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난 부자가 됐다 이랬어요. 난 여기 27만 원을 쓴 여기가 훨씬 행복했어.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 여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이제 메밀국수 집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진짜 한 5년 전부터 힘드시니까 아니 아들 딸이 잘 버는데 나오지 마세요. 근데 아니야 난 그냥 운동 삼아.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엄마는 괜찮아. 왜냐면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잖아 나는. 저기 일하시는 분들은 집에 못 가니까 힘들지만 퇴근 시간에 정해져 있지만 나는 언제든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엄마는 안 힘들어.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저는 언제든 욕지도 가면 한 달 27만 원 지금 있는 돈 가지고도 한 200년은 살 수 있어요. 그치, 한 달에 27만 원 쓰는데 뭐.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진짜 자기의 삶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또 대면 얘기하면 내 삶의 방향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일어나는 법이야 라고 그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개그맨으로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갈 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 다 그냥 예상되고 늘 그냥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긍정학원 한다 그랬잖아요. 난 그 유튜브에 올리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저는 유튜브로 수익이 생기는 사람들은 막 자막도 반짝반짝 넣고 그렇게 아유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수익이 있고 나는 그냥 내가 그냥 외장하드처럼 쓰려고 하는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1도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이메일도 아니고 제 우편함에 그 건강보험료 내라고 하는 그만한 무슨 엽서가 그런 만한 게 뭐가 타고 왔는데 뭐 또 돈 내라는 거야? 라고 딱 뺐는데 그 무지개 색에 구글 로고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봤더니 번역기 돌려봤더니 너 채널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금 정책에 동의를 안 하고 그 외화를 받을 통장 계좌를 연결 안 해서 우리가 돈을 못 보내주고 있다. 그래갖고 그대로 해서 했더니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지금. 야, 그 굉장히 좋은 채널인데요? 아니 그래서 나는 그럼 매일 긍정학원만 외쳐도 욕지도에서 다른 거 안 해도
남잖아. 그러네요. 27만 원 주고 100만 원 벌면. 그래서 그럴 때에 부자가 된 거예요. 야.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진짜 돈이 더 잘 벌어집니다. 이게 돈을 쫓지 말라고 선순환으로, 저는 이제 이 선순환의 원리를 너무 이해했어요. 그래서 선순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니체가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저는 이것도 너무 그냥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낙타처럼, 어떤 낙타들이 왜 짐을 이만큼을 지는데 이게 무슨 짐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무릎까지 꿇고 실으라고 하잖아.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낙타 머리꾼이 끌고 간. 근데 그 모습이 제가 20, 30대 사고 나기 전에 살았던 삶이야. 그 사자가 되면 이제 좀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내 등에 짐 실지 마 하고 어떤 내 삶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위해서 살죠, 사자는. 그래서 내가 근데 보면 지금 현대인들의 삶은 저는 사자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1등, 건물주, 안정적인, 내가 이 세계에서 왕, 누가 나에게 지시하지 않음. 그러면 사자만 돼도 되는데 왜 니체는 그 다음 단계인 어린아이까지 가고 죽어라라고 할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찾아내고. 왜 그런 거예요? 결국 인간은 나가 아니고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 책 여기 쓰셨죠? 이거 이제 이 선순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난 이유는, 사자도 사실은 그 토끼도 마찬가지고 이 여기 있는 식물들은 모두가 모든 우주에 있는 존재는 나 이외의 존재와 그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으라고 한 거지. 나만, 너 토끼야, 너 하얀 털과 예쁜 귀 2개를 줄 테니까 네 혼자 풀 뜯어먹고 즐겁게 즐기다가 죽어라라고 만들어놓은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잘 죽으려면 반드시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 그때에 오히려 기쁨을 느끼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없죠. 보면 금방 친해지면. 사자는요, 집에 부르기 전에는요, 자기 퍼스트 와이프가 내가 얼룩말을 뜯어먹고 있는데 입을 들이대요, 내 배가 안 차면 확 물어버립니다. 자기 부인도.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좀만 친해지면 왜 껌 하나 있으면 반쪽 찢어서 친구야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나를 구하는, 저는 그게 그 문장이 너무 제가 늘 얘기하는 이유가, 그 그리스인 졸업을 읽으면서 아니 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고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거라고 얘기할까, 이거를 엄청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일단은 그래, 남을 구하는 쪽으로 한번 내어줘 보자. 그랬더니 돈은 내가 먼저 내어주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구나. 그래서 돈을 쫓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돈을 쫓는 거는 사자의 삶이고, 결국은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진짜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려면 결국은 어린아이 단계로 욕심도 없어지고, 저는 어른이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비싼 거에 감동받아지는 단계로 가는 게 어른인 거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은 뭐 1,000원짜리 장난감에도 어릴 때는 얼마나 그게 좋아요. 돈도 없어도 되죠. 그냥 애들이 모래밭에 풀어놔도 재밌으니까. 근데 그게 잘 이해하면, 그 중에 저는 기대와 설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이게 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면 내가 먹으려고, 사자는 이렇죠. 내가 먹으려고 내가 김밥을 싸는 거야, 몰래. 근데 내가 먹으려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눈 가리고 내가 김밥을 쌌어, 몰래. 그리고 내가 먹을 거야, 짠.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는 원래 밥하던 애가 아닌데 원래는 엄마가 와서 밥을 하는데, 어떤 날 효심이 발동해가지고 왜 내가 김밥을 싸고 있으면 남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이 기대와 설렘과, 저는 스피노자가 당장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그게 최근에 이해가 된 거예요. 기대와 스피노자는, 이 사과나무가 나중에 불타든 핵폭탄에 터지든 뭐 소행성이 박아서 어떻게 됐든 그거는 결과주의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심음으로써 나는 1초 지금 심음으로써 기대와 설렘이 있는 거죠. 인간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늘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거에 가장 좋은 상태는 기대와 설렘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행을 그렇게 가장 행복한 일, 너네 로또 맞으면 뭐 할래? 이러면 자꾸 여행 얘기부터 꺼내는 게, 근데 여행은 언제가 제일 즐거워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행은 가서 일주일 내내 비 오고 소매치기 당하고 캐리어 잃어버리고 해도 또 가려고 하는 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올해가 결혼 10주년이어서 네. 제 아내가 이제 그 드라마를 지난 2월 3월 초에 끝났어요. 네. 그래서 3월 18일에 신혼여행 갔던,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었거든요. 10년 후에 프라하를 갔었는데, 책에도 그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3월 18일 날 티켓팅을 해놨는데 2월 1일 되니까 제 아내가 우리 TV 밑에 거실에 캐리어 2개를 딱 열더라고요. 짐 살라. 한 달 18일 동안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맞아, 그렇게 되지. 이걸 넣을까 뺄까 하고 계속 생각하지. 근데 그래서 여행의 가치는, 우리가 그러다가, 이게 재수없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뭔지도 모르고 34살에 눈 떴더니 죽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3월 18일에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3월 10일에 막말로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월 1일, 2일, 3일, 4일이 그 여행을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오늘이 즐거웠잖아요. 난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여행으로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저는 이 책을 이제 내가 오늘 1004일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0일 기념으로 8월 26일 날 출간을 하자라고 그래서 날짜를 딱 네, 해놓으신 결정을 거구나. 하고 작년 이제 추석 지나면서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추석 지나면서부터 8월 26일까지는 이 책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설레었고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꼰대들이 라떼 때 얘기만 한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공직에 있을 때 말이야, 내가 뭐 학교 다닐 때 말이야. 이분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여행을 설정을 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기대와 설렘이 있으면 기대와 설렘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근데 그거를 설정을 안 해놓으니까 자꾸 과거밖에 할 얘기가 없죠. 근데 그 이유를 김정은 교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해주셨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육 제도가, 그 독일이 그 공국 연방으로 있을 때 그 프러시아라는 데서 처음 이 교육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만들어질 때에 그 특히 유럽인들이 평균 수명이 45세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교육 개념이 우리 몸에 새겨진 시계가 45세, 50세야. 그러니까 50대 후반 이때 은퇴하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이미 번아웃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돼. 난 너무 이해가 돼. 우리가 왜 체력장 할 때 5바퀴 돌아야 되는데 여자들은 4바퀴 돌고 뭐 이러잖아요. 항상 꼴찌하는 애들, 왜 그런 애들 있죠. 남자애들, 야, 나 첫 바퀴라도 1등 해볼래. 이러면서 막 뛰어나가면 얘들 결국은 꼴찌예요. 그죠? 이게 번아웃이라는 거는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번아웃이 온 거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 나의 그릇을 키울 수밖에 없구나. 책을 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지금은 대답만 하고 끌려다니면서 내가 서울대 나오고 어디 나오고 하더라도 대기업 가고 뭐 어디 가고 창업하고 공기업 다니고 막 하면서 내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내 그 준비된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일단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나를 더 키운 후에 뭔가 내가 설레는 어떤 뭐 여행이 아니어도 돼. 그래서 성장하려고 해야 돼, 성장. 그게 멈춰버렸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멈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그래서 예전에 환갑잔치 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 은퇴하시고 그 환갑잔치 때 뭐 장남이 몇 번 업어서 이렇게 둥기둥기 해주고 여행 몇 번 다녀오시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퇴직하고 30년, 40년 맞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더 사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번아웃이 왔다는 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 고전 이런 책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내가 다시 재충전하고 내가 다시 그 어떤 에너지와 열정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제가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러면서 책을,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몇몇에게 권해봤거든요. 정말 서울대 나온 분들이에요. 제가 책을 한 3권 추천해 드렸거든요. 본인은 한 이틀이면 다 읽을 줄 알았대. 왜냐면 예전에 자기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선수였었으니까.
야, 명환아, 10장이 안 넘어가더라. 번아웃이 오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욕심내지 말고 서둘지 말고 딱 읽히는 만큼 하루에 10쪽을 읽어도 딱 읽고 숙제처럼 읽지 말고 어떤 문장을 찾아서 곰곰이 이렇게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그때가 내가 뭔가 커지고 내 그릇이 커지는 때니까 진도 나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장을 가지고 곱씹으면서 사색을 좀 해라. 그게 그러기에는 고전이 가장 좋아요. 네. 여기서 다시 돈키호테로 갈 수밖에 없네요. 네네. 지금 얘기의 흐름이 네. 돈키호테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해 주셔서 저는 그거 참 좋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저는 그게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원래 본명이 알론조 키아나인데 세르반테스가 알론조 키아나의 나이는 50에 가깝고 저희는 또 나름 작가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뭔가 그 시대적 배경 이런 거 찾아봐요. 스페인의 16세기 평균 수명 쳐보니까 거기도 뭐 45세 뭐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다 그러니까 그렇죠. 50에 가깝고는 99세로 설정해 놓은 거야. 이야. 하급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았어. 이 돈키호테도. 그러니까 그냥 지 영지 조금 있었고 뭐 하인도 있었고 조카 딸도 있었고 그냥 먹고 놀고 그냥 그 귀족들이 살던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이 기사에 대한 독서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돈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책에 빠져갖고 자기의 그 식사할 음식 살 돈까지 가져가서 막 책을 사가지고 읽다가 저는 딱 알게 된 거죠. 세르반테스가 왜, 그러니까 안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99살을 살다가 딱 안 거죠. 나는 지금까지 나로 하루도 산 적이 없구나. 돈키호테가. 그러니까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나는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스페인의 16세기의 스페인 산속은 곰, 늑대, 산적 때문에 산속에 가면 단 하루도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도 압니다. 산속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늙은 말 노신한테 이상한 안장 얹고 해가지고 그리고 세르반테스가 직업을 기사라고 설정을 해놨죠. 그렇죠. 기사는 뭐예요? 누군가를 위험에 처했을 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직업이죠. 혼자 풍차랑 싸우고 놀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나는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그 기대와 설렘으로 한 발자국만 내딛다가 내가 쓰러져 죽어도 내가 이렇게 누워서 녹슬어서 20년을 돈 있다 해서 산삼 먹고 그냥 버티면서 녹슬어서 그냥 20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얼마나 원통스러울 거라는 걸 돈키호테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초 후에 죽어도 나는 내가 내 발걸음을 내 의지대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책을 읽다가 깨달은 거죠. 난 기사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간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 미술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읽으면 이게 느낌이 더 좋다는 게 제가 여기 써놓은 그 자코메티 저는 이제 서양 미술사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 역사가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코메티에 걷는 사람 저는 이 돈키호테를 읽는데 그 자코메티에 걷는 사람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99세의 할아버지면 진짜 뼈만 남았을 텐데 근데 자코메티에 걷는 사람 여러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진짜 뼈만 남았는데 눈은 이만하게 자코메티가 만들어놨고 걷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걷잖아요. 보폭 다리를 일부러 길게 해가지고 무게중심이 항상 자코메티에 걷는 사람은 항상 앞으로 가 있어요. 그 보폭도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 느꼈어요. 그래 달아서 사라지는 사람 죽을 때까지도 내가 죽음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살아내겠다는 사람.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연결되는 게 그러다가 그리스인 졸업하는 제가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그 문장이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러다가 막 읽다가 또 이번에 다시 읽다 보니까 이번에 읽으면서 이 책에 써놓은 그리스인 그 조르바의 죽음 장면. 그러니까 죽음 장면도 나는 녹슬어서 죽지 않겠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일어서서. 진짜 죽음의 순간 본인 저도 가봤잖아요. 알거든요. 일어날 수 있어요. 다 말리죠. 2 곱하기 2는 4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말려요. 왜냐면 환자니까. 근데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가서 정말 손톱을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표현도 난 너무 손톱을 창틀에 박고 그냥 잡고도 아니고 박고 너무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말처럼 크게 웃다가 뭐 울다가 그런 사이에 죽음이 찾아왔다. 죽음마저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는 한 발짝 걸어가겠다. 저 너무 이해해요. 그렇게 죽으면 돈 뭐 성과가 뭐 내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죽음 앞에 갔을 때 나는 뭘 이뤄놨으니까 나는 무슨 상 받았으니까 나는 그러면서 그거를 위안으로 삼아서 죽는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저는 한 발짝을 떼려고 이렇게 살면 저는 얼마든지 죽음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200살에 죽어도 뭔가를 하다가 죽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녹슬어서 있다가 죽음이 찾아오기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짝을 내딛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러면 기꺼이 행복하게 죽는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밤샐 것 같아요. 저도 출간 기념회 하러 가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밤을 새니까 마무리를 합시다.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명환 씨 네. 살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잘 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전이 답했다 같은 훌륭한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면타로 저를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마이금이를 76살에 오기로 했잖아요. 네. 한 몇 년 후에 한 번은 더 올게요. 옵시다. 언제든지 옵시다. 안 되겠어요. 책 내시고 또 오시고. 24년을 너무 기다리기에는 길어. 오늘 못한 얘기가 너무 아니,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밤새고 얘기를 합시다. 좋네요. 너무 재밌고 라방으로 한번 그냥 밤새 합시다. 여기서 너무 앉아가지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합시다. 진짜 네네. 라방 합시다. 아니 제가 뭐 저도 사실 많이 촬영을 가보고 뭐 이런 왜 유튜브도 아니겠어요. 찍어봤지만 지금 이금희님께서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뭔가 지금 나는 지금 내 출간 기념회를 잊었어요 지금. 사실은 몇 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도 여기 들어올 때는 내가 최대한 짧게 얘기하고 핵심만 얘기하고 가야 된다. 아니 좀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아니 내가 그래서 진짜 밤샐 것 같아서 여기서 일정이 있으시다고 했거든요. 아까 네. 얼른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마이금이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밤샘 라방 내가 이렇게 미리 광고를 하고 가야지. 합시다. 기대해 주세요. 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나, 둘, 셋.